아, 요즘 다시 출몰하고 있죠. 여름과 함께 다시 돌아온 러브버그. 근데 이 러브버그 대체 왜 서울을 점령하고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거냐고요. 그만! 제발 그만해! 러브버그, 붉은 등 무단 털파리는 이름 그대로 파리의 종류이나 암수가 찰싹 붙어있는 생소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곤 하죠. 생김새가 당혹스럽긴 해도 이 친구들은 익충입니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사람을 물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꽃가루를 옮겨주는 수분 매개 역할을 하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중국에서 들어왔을 거라는데요. 그럼 외래종인 러브버그가 왜 갑자기 서울에서 대발생했던 걸까요? 자, 그걸 알려면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던 2022년 서울 은평구로 돌아가 보죠.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사이에는 봉산이 있어요. 은평구는 2014년부터 이 봉산에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편백림을 조성해왔습니다. 봉산 한쪽에 참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을 베어내고 편백을 심었대요. 일부 환경단체는 이 편백림을 러브버그 발생 배경으로 꼽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벌레 방제 사업으로 봉산의 생태계가 무너졌고, 그래서 러브버그 유충이 잘 자라는 조건이 됐다는 거죠. 아니, 러브버그 얘기하는데 무슨 대벌레야. 자, 환경단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나무와 동식물이 균형을 이루던 봉산에 단일 종숲, 편백림이 인위적으로 들어섭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특정 종, 바로 대벌레가 늘어나게 된 건데요. 문제는 이 대벌레를 없애는 방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봉산 편백림 주변 생태계에 틈이 생겨버린 거죠. 쉽게 말해 살충제를 뿌려 대벌레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곤충들이 함께 죽다 보니 봉산 생태계에 빈틈이 생기고 그 사이를 외래종 러브버그가 들어가게 된 것. 편백이 이 서울에 있는 산에 잘 살 수 있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편백만 유지시키려고 끊임없이 주변에 자라는 풀과 나무들을 계속 잘라내요. 자연적으로 자라는 어떤 나무들,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곤충들의 삶터는 계속 배제하고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점 생태적으로는 황폐해지고 있는 거죠. 편백을 심으면서 봉산의 환경도 바뀌었대요. 키가 한 20m까지 울창했던 숲은 되게 시원하고 또 습도도 높은데 갑자기 일거에 모두배기하고 작은 묘목을 심으면 태양이 바로 내리쬐기 때문에 되게 온도가 높아져 가거든요. 편백을 새로 심은 지역의 온도는 50도 넘어가거든요. 되게 뜨거워요. 또 베어낸 기존 나무들을 편백림 근처에 쌓아뒀는데요. 사실 러브버그의 유충이 낙엽과 유기물이 많은 것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벌목된 나무 줄기 가지 그런 곳에 많이 은신처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따뜻해진 봉산에 낙엽과 나무가 모여있어 러브버그 유충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백림 사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숲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생태계 교란이 대벌레를 거쳐 러브버그까지 발생하게 했단 건데, 은평구청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편백림과 대벌레 및 러브버그 발생에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어요. 먼저 대벌레는 편백을 먹지 않고 2020년 은평구를 시작으로 청계산 등에도 출몰한 걸 보면 대벌레 발생은 봉산의 생태계 붕괴보다는 장마 같은 기후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편백림과 대벌레가 관련이 없으니 러브버그까지 있기는 어렵다는 게 은평구의 설명. 아까 러브버그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을 거란 연구 기억하시나요? 중국과의 물류 어떤 무역이 활발해진 게 한 2010년 뭐 그쯤일 것 같은데, 그쯤에 그 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밀도가 낮게 유지가 됩니다. 개체수가 적단 말이에요. 점차 짝짓기할 그 상대도 많이 만나게 되고 유충들의 생존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1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해요. 그게 하필 은평구였고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산 생태계에 틈이 생겨 러브버그가 대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은평구 이후 다른 지역에도 러브버그가 창궐한 걸 보면 2022년 은평구 대발생은 러브버그가 정착하는 과정 중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구 자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살충제 때문에요. 연구자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곤충이 대발생을 해서 조사를 하러 가면 방제를 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를 연구를 못해요.
우리가 러브버그를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죽인다고 한들 그게 완전히 박멸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박멸이 되면 더 문제일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곤충들이 대발생하거나 더 흉측한 무서운 애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곤충 개체군은 항상 농약에 대한 저항성을 빨리 획득하거든요. 더 강한 농약을 써야 되거나 다른 계통의 농약을 써야 돼요. 그 영향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충제 대신 끈끈이 트랩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요. 대발생한 벌레만 잡히지 않을 뿐더러 새가 달라붙을 수도 있죠. 요즘엔 광원이나 향기로 대발생 곤충들을 잡아두기도 하지만 역시 상관없는 곤충까지 함께 잡힙니다. 특정 개체의 폭발은 감소도 의미합니다. 중국 매미로 불렸던 꽃매미도 토착 천적의 등장으로 지금은 예전만큼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여름이 시작되면 도시에 출몰하는 러브버그. 해가 되진 않지만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러브버그를 생활 불쾌곤충으로 지정하고 친환경 방제를 하겠다며 나섰어요. 과연 러브버그를 죽이는 것만이 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